피트가 입을 열었지만 여자애들이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다. 레스도 같은 뜻이 담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다시 라디오에 집중했다. 결국 앤디는 목소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갈리자 본투비 와일드를 틀었다. 우리는 그대로 앉아 노래를 들었다. 할 일 없는 짓이었지만 이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노래가 끝나자 앤디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 사이에 물이나 음료수를 마셨을 것이다. 심각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차를 절대 운전하시지 마십시오. 고속도로로 머리도 내밀지 마세요. 지금 계신 곳에 그대로 계십시오. 지금 막 들어온 연방경찰국의 경고입니다. 경찰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지나갈 때까지 지금 계신 곳에 얌전히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 우리끼리 있어야 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커다란 학교 건물에 7명의 아이들만 있다면 우리끼리 외따로 떨어져 있다 보면 언젠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런 다음 경찰이 우리를 구하러 올 수나 있을까? 지역 예비군이 소집되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시내 쪽도 소식이 없군요. 군대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비군은 행동이 금뜨지요. 제이슨이 소리질렀다. 제이슨은 군복 입은 남자들 이야기나 떠들어대는 방송인의 허튼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군인을 폄하하는 이야기라서가 아니었다. 우리 다른 방송을 들어보자. 우리는 제이슨의 제안을 무시했다. 앤디는 한 주 닷새 동안 웃기지도 않는 꺼벙한 개그나 하는 방송인이었지만 지금은 고맙게도 예비 전력으로 혼자서 뉴스를 전해주고 있었다. 게다가 공식적인 정보를 계속 받고 있었다. 이제는 배가 고팠고 그나마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을 때 저녁을 챙겨 먹어야 했다. 비상등이 언제 다시 켜지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배터리를 아껴야 하니까 끼니를 때우는 동안은 라디오를 꺼놓자고 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어둠이 퍼져가는 교실에 앉아 식빵을 먹었다. 다행히 슬라이스 햄과 땅콩버터 또는 잼 중 골라 먹을 수 있었다. 모두 얇게 점인 햄을 선택했다. 가능하면 서둘러 먹어치워야 탈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 다음 통조림에서 금방 꺼낸 푸딩을 먹었다. 통조림을 땄을 때 발견한 전부 사이즈 비닐랩으로 남은 푸딩통을 단단히 싸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창문턱에 올려두었다. 창문 위쪽은 음식을 보관하기에 좋았다. 창유리에 손바닥을 대면 얼어붙을 듯한 냉기가 느껴졌다. 거센 바람이 창을 때리고 그 진동은 손바닥까지 발을 떨게 만들었다. 건물 전체를 흔들 기세였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동안 라디오를 더 들었다. 앤디도 교대했는지 이제 다른 사람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남자는 앤디가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음악을 내보내고 있었지만 선곡에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분명했다. 처음 듣는 음악이 나오고 다음으로 톱 40에 오른 곡들도 몇 곡 나오는가 싶더니 록 음악에 컨트리 음악을 짬뽕해 놓은 이상한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왔다. 차라리 학교 벽을 긁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게 나을 듯 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아틀란틱 시티가 흘러나오자 피트가 큰 소리로 그룹 보스의 이야기를 했다. 피트는 자신이 뉴저지 출신이라는 사실에 과도한 부심을 갖고 있었다. 보스는 뉴저지 출신이야, 알지? 피트가 으스댔다. 그래, 스누키처럼. 나는 맞장구를 쳐주었다. 은근히 피트를 무시할 생각으로 그 말을 꺼냈는데 녀석이 내 의도를 눈치라도 챘는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스누키가 뉴저지랑 관련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운동선수라면 몰라도 TV 스타들까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보스턴 셀틱의 스케줄을 재빨리 떠올려 보았다. 오늘 밤에도 경기가 있었다. 서부 해안에서 LA 레이커스를 상대로 경기를 벌이니까 당연히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타타와 지역에서 거대한 눈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농구 시합이 있는 게 이상하진 않았다. 내가 농구를 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아틀란틱 시티 다음으로 레이디 가가 신곡이 나왔다. 여자애들은 흥에 겨워 코러스 부분을 따라 불렀다. 눈은 창문을 휘갈기며 더 큰 덩어리로 뭉쳐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잠자리를 마련했다. 책상과 의자들을 교실벽으로 밀어 쌓아두고 누울 공간을 확보했다. 양호실에서 양모 이불 5채와 얇은 침대포 5장을 가지고 왔다. 레스와 엘리아가 양모 이불 2채를 챙겨 복도 맞은편 다른 교실로 향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자애들이 양모 이불 하나를 둘이서 나눠 쓴다고 했을 때에도 가만히 있었다. 모두 집 생각이 간절했고 추위에 시달렸지만 바깥 세상에는 상황이 더 나쁜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지막 정류장까지 갈 수 없었던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처럼 내가 만약 오르막길에 접어든 버스에 갇혔는데 지붕까지 눈에 묻혀버렸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사내 아이들끼리 한 이불을 덮을 수는 없었다. 제이슨이 이불 없이 자겠다며 재킷을 입고 피트에게서 빌린 외투로 다리를 감쌌다. 그런 다음에는 얇은 침대포 5장으로 몸을 칭칭 감았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자 녀석은 넌 여시나 보고 밈스라고 대답했다. 은근히 거슬렸지만 우리 사이에 잠자리 인사려니 생각하기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라디오에서 허접한 밴드가 연주하는 느끼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더 듣고 싶었지만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라디오를 곧 꺼버렸다. 그래도 괜찮았다. 배터리를 아껴야 하니까. 라디오에 곧이어 휴대전화 액정 화면 불빛이 깜빡이더니 잠시 뒤 모든 불빛이 꺼졌다. 피트도 잠시 게임을 했는데 배터리가 거의 닳아버린 것 같았다. 다른 아이들은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무엇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교실 안은 고요했다. 창문이 바람에 덜커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누운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정신은 말똥말똥했다. 바닥에 대고 있던 옆구리가 뻐근해져 몸을 뒤척였다. 다른 아이들의 인기척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정말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아마도 꼬맹이 시절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작했다. 내 자신을 위해, 엄마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하지만 자의식이 발동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앉거나 무릎을 꿇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저 버석거리는 양모 이불 속에서 가슴팍으로 허벅지를 끌어당기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제이슨이 내 기도를 들은 게 분명했다. 녀석도 곧 나와 같은 짓을 했다. 코웃음이 나왔다. 제이슨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흘러나올 확률은 10,000,000,000 정도였다. 녀석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된 건 10,000,00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냥 뭐랄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다. 부디 하늘이 개길 바랐을 뿐이다. 눈을 떴을 때 뼛속까지 한기가 느껴졌다. 겨울철 추위 정도가 아니었다. 찬 공기가 내 뺨을 베어버린 것 같은 싸늘함에 저절로 눈이 떠졌고 몸에 남아있던 온기마저도 새벽녘엔 사라져버렸다. 이불 아래에서 손을 꺼내 뺨을 만져보았다. 괴물딱지 같은 여드름은 더 커지고 말랑해져 있었다. 손이 닿자 톡 터져 뺨을 타고 고름이 흘러내렸다. 여드름 말고도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걱정거리는 많았다.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틀 연속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했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화요일 아침 학교에 오기 전 접속했을 때 이메일 한 통이 와 있었다.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농구 경기 안내를 받고 지난 경기에 대한 내 의견을 적어 반드시 회신해야만 했다. 꼬박 이틀을 열어보지 못했으니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과 게시판 댓글들이 쌓여있을 것이다. 얼마 안 되는 팬들과 나를 아끼는 지인들은 내가 무사한지 어쩐지 온갖 것이 궁금해서 연락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마피아 전쟁 게임을 그냥 방치해두어 내 에너지도 다 떨어졌을 것이다. 엄청난 낭비였다. 게임 속 내 배는 스커비 파이러츠 지역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텐데.
어째서 이런 자잘한 것들까지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누구나 현실에서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을 맞닥뜨리면 사소하게 그지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떨어지는 눈송이 사이로 창백한 회색 하늘이 드러났다. 밤새 쉬지 않고 눈이 내렸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어젯밤 라디오에서 앤디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런 눈은 제풀의 지침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앤디의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쳐 갈라졌고 희소식도 없었지만 멈추지 않고 내리는 눈에 갇힌 우리에겐 이런 위로의 말조차도 위안이 되었다. 교실의 뒤편을 바라보았다. 여자아이들은 교실 뒤쪽에 배낭과 이런저런 물건들을 쌓아 벽을 둘렀다. 그 안쪽에 누워있는 여자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도 깨어있는 건 분명했다. 휴대전화가 없으니 몇 시쯤이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대충 9시쯤 되었을 것 같았다. 여기서는 하루 종일 잠만 자도 괜찮았다. 달리 할 일도 없었다. 게다가 잠을 자든 말든 뭐라 할 어른도 없었다. 하지만 더 누워있지 않고 일어났다. 오줌이 마려웠다. 거울에 비춰보며 여드름을 터뜨릴 때가 된 건지 알아보고도 싶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 옆구리에 싸한 느낌이 들면서 등이 뻐근했다. 차디찬 바닥에 다시 드러눕고 싶진 않았다. 다행히 서있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건 아니었다. 팔을 뻗어 재킷을 집어들었다. 장갑에 낀 제이슨의 한쪽 손이 돌돌 말린 침대와 코트 사이로 삐죽 나와 있었다. 피트도 보였다. 피트는 제이슨 바로 옆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피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녀석은 알아채지 못했다. 교실 문을 가능한 조용하게 열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손끝에 닿자 잠깐 동안 얼얼했다. 손이 문에 들러붙어 버리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었다. 사실 그 정도로 차갑지는 않았다. 문 밖으로 나온 뒤 살그머니 문을 닫았다. 자물쇠는 실린더가 망가졌기 때문에 안쪽에서 잠기는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로 가고 있는 나와 반대로 레슨은 화장실에서 나와 교실로 향하고 있었다. 입에서 입김이 피어올랐다. 마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증기기관차 같았다. 곁을 스쳐 지나갈 때쯤 녀석은 들으란 듯 나불거렸다. 엘리아는 우리가 여기서 죽을 거래.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들은 첫 번째 안부였다. 뭐? 내가 되물었다. 말에도 효력이 있다니. 새삼 기분이 묘했다. 녀석의 비아냥에 신경 쓰여 걸음을 멈췄다. 들었잖아. 분명 또렷하게 들었다. 잠시 녀석을 쳐다보며 무슨 꿍꿍인지 헤아려 보았다. 미쳤어. 겨우 금요일이야. 4일 지났다고. 게다가 구내식당에는 먹을 게 쌓여있어. 엄청나게 많이. 엘리아는 굶어 죽는다곤 말 안 했어. 그냥 죽는다고 했지. 레스는 나를 구제불능 바보처럼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도 미친 거야. 내가 대꾸했다. 레스는 날 계속 쳐다보았다. 레스의 눈빛 때문인지 아니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반격을 가할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눈보라는 제풀에 사라질 거야. 언제나 그랬으니까. 레슨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어디서 들은 말인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스멀거렸다. 눈보라는 제풀에 사라진다고. 우리는 서로 힐끔 쳐다보았다. 녀석은 코웃음을 쳤다. 우리는 각자 다시 가던 방향으로 움직였다. 녀석은 교실로 되돌아갔고 나는 여드름을 터뜨릴 화장실로 향했다. 녀석이 제정신인가 싶었다. 엘리아와 함께 있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나? 후회스럽기도 했다. 화장실은 교실과 복도보다 한결 더 추웠다. 당연히 뜨거운 물은 나오지 않았다. 여드름에 손을 갖다 댔다. 갖다 대는 순간 하얀 고름이 흘러내려 끈적거렸다. 약간의 피도 흘렀지만 피부가 조이는 느낌은 이내 사라졌다. 화장실 휴지로 한쪽 뺨을 지그시 누르고 복도로 나왔다. 레스가 꺼낸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내가 녀석에게 헛소리라고 말했던가? 했겠지?
아무튼 그 비슷한 말이라도 되돌려줬을 것 같은데 아닌가? 녀석이 한 말이 뇌리에서 떨쳐지지 않았다. 교실로 돌아왔을 땐 모두 일어나 있었다. 왜 다들 일어나 있는 걸까? 하긴 이 교실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은 나였다. 어쨌거나 모두 일어나니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라디오는 이미 켜져 있었다.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제이슨이 다시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며 주파수가 잡히는 채널을 찾고 있었다. 왼손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오른손은 맨손이었다. 아주 잠깐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방송국 채널이 잡힌 것도 같았다. 비상재난 방송도 새로운 뉴스를 업데이트하지 못했는지 WKAR도 별다른 소식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모든 채널을 훑어본 뒤 우리는 앤디가 진행하는 방송으로 채널을 고정했다. 방송국에서 밤을 새웠을 거라는 내 예측과 달리 앤디는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 여러분, 전 어젯밤 힐튼 호텔에서 잤습니다. 앤디가 떠들어댔다. 그렇게 형편없지 않더군요. 전력이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난방도 별로였지만 거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스태프들에 그리고 화가 난 여행객들이 양초를 켜고 저녁 식사도 했습니다. 매우 낭만적이었지요. 힐튼 호텔은 방송국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했다. 주차장을 통과해 얼어빠진 닭을 먹으러 가는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기가 차더군요. 앤디는 쉬지 않고 너스레를 떨었다. 몸도 데울 겸 와인을 곁들여 마셨죠. 어제보다 덜 피곤하고 컨디션도 나아진 목소리였다. 치사한 놈, 제이슨이 투덜댔다. 우리 모두 앤디를 질투하고 있었다. 우리도 닭요리를 먹고 호텔 침대에서 자고 싶었다. 제한적이라도 전기를 사용하고 싶었다. 별것 아닌 것인데도 앤디가 엄청난 호사를 누리는 것처럼 부럽기만 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들었으니까 난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게. 이번엔 다른 쪽으로 갈 거니까. 교무실 앞으로 지나가게 될 것 같아. 피트가 말했다. 녀석은 줄리에게 재빨리 눈길을 던졌지만 줄리는 눈치채지 못했다. 이런 날씨에 추파를 던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피트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녀석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미지수였다. 모두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15분, 제이슨이 말했다. 20분, 줄리가 말했다. 녀석과 함께 움직이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녀석을 응원해주다니 꽤 괜찮은 여자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피트를 더 잘 알고 있는 쪽은 제이슨인 만큼 이번 내기의 승자는 제이슨이 확실할 것 같았다. 그런데 피트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헐레벌떡 돌아왔다. 완전 깜깜해. 피트 녀석은 양쪽 손바닥을 마주치며 덜덜 떨었다. 게다가 얼어 죽을 만큼 추워. 잠시 뒤 레스와 엘리아도 교실로 들어왔다. 둘 다 한참 웃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재킷과 스웨터를 껴입은 엘리아는 꼬맹이처럼 보였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이 상아처럼 창백했다. 두 녀석을 보자 엘리아에게 들었다는 레스의 말이 머릿속에 다시 맴돌기 시작했다. 둘은 라디오 소리를 듣고서 복도를 건너온 것 같았다. 수신이 자꾸 끊어졌기 때문에 볼륨을 높게 올려놓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도 볼륨을 줄이지 않았다. 모두가 한 교실에서 아침을 먹었다. 누군가 구내 식당 취사구역에서 조그만 계량컵 몇 개를 찾았다. 몇몇은 물을 마실 때 사용했고 몇몇은 복숭아나 푸딩을 담아 먹을 때 사용했다. 하지만 모두 하나씩 나눠 갖기에는 부족했다. 게다가 우리는 그저께 챙긴 플라스틱 숟가락을 계속 쓰고 있었다. 몇 사람은 화장실에서 씻어 가지고 왔지만 누구는 혈화알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의 아침 식사는 추운 교실에서 먹는 초콜릿 푸딩과 복숭아 통조림 찬물이 전부였다. 푸딩은 엄청나게 탱탱해서 삼키기 전에 입속에서 녹여야 할 정도였다.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굳어버린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을 보면서 먹었다.
만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바깥 세상은 뭔가 잘못되어 모든 게 과장되게 보였다. 눈은 이제 1층 창을 거의 가릴 만큼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발밑에서 고작 몇십 센티미터 아래까지 쌓인 것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몸을 굽혀 눈이 쌓인 곳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